네, 마켓나우 3부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나혜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았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건 국내 증시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 될 것 같고요. 또 혼란스러운 시장 분위기가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엔비디아발 훈풍을 고스란히 이어받는 모습, 또 HBM 관련주들, 온디바이스 AI까지는 온기가 돌고 있다는 점 저희가 오전장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오후장 대비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또 마켓나우 3부 끝까지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현재 1시 조금 넘어가는 구간에서 지수 흐름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보합 수준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어제 시장에서 이제 2620선을 보름 만에 탈환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전장에서 바짝 또 올랐다가 삼성전자 주가가 밀리면서 2610선까지 같이 밀려나기도 했거든요. 지금은 또 전 거래일 대비해서 0.2% 상승한 2628선 지금 지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코스닥 쪽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을 때는 또 하락 반전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상승불을 켜주고 있네요. 1포인트 넘게 지금 상승하면서 770선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오늘 제약바이오 분위기는 괜찮은 편이고요. 2차 전지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스피 2620선, 코스닥은 770선, 오후장 남은 전략까지도 잘 챙겨볼 수 있을지, 지켜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양상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이 778억 원 정도, 어제보다는 좀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이 630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팔자세 나타내고 있네요. 1,7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코스피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정반대입니다. 개인이 1,100억 원 정도 지금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958억 원, 기관은 85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네요. 저희 수급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어서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는 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 2가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비만 치료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지난주 화요일 시장에서도 좀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드디어 국내에 상륙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약국이나 병원 등에서 주문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존까지는 이제 국내에 출시된 비만 치료제 중에서는 싹센다가 1등이었습니다. 싹센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좀 투여를 해야 되는 반면에 위고비 같은 경우 주에 한 번 정도만 투여를 하면 되고 또 68주 기준으로 평균 14.8%의 감량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이 수치가 이제 싹센다의 2배 수준이라서 비만 치료제계의 혁신이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 위고비의 전 세계 매출이 6조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상당한 거죠. 비만 치료제 시장의 전망을 저희가 살펴보니까요. 월갈 전망도 굉장히 밝았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2030년까지 1,000억 달러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또 1,300억 달러까지도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국내 시장으로 좀 좁혀봐서요. 작년에 이제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한 1,780억 원 규모 정도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싹센다가 37.5%의 비중을 차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위고비가 출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도 좀 재편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K 비만 치료제 관련주 그럼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제 펩트론, 인벤티지랩, 한미약품, 대원제약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 유통을 담당하게 될 그런 기업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비만 치료제를 좀 개발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좀 먹구름이 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투자 주의를 달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약세 띈 종목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 조정을 기회로 삼아봐야 할지 혹은 저희가 재료 소멸로 보면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판단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원전입니다. 빅테크 기업의 시선이 원전으로 향하는 이유라고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밤사이에 구글이 SMR과 이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글의 첫 번째 원전 계약이기도 하고요. 계약을 맺은 기업은 이제 카이로스 파워라는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좀 소형 기업인데요. 첫 원전 계약을 이제 구글과 맺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카이로스 파워에서 건설하는 6개에서 7개의 원자로 중에서 총 500메가와트급의 전력들을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고요. 구글이 이렇게 전력을 구매한 게 이제 AI 센터 구동을 할 때 왜 데이터 센터를 보고 전력 먹는 하마다라고 하잖아요. 이 구동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원전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사실 환경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 원전이 유일하게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그런 그런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좀 원전 쪽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또 이 500메가와트급이 어느 정도냐라고 좀 찾아보니까요. 수십만의 가구가 전력 사용을 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규모가 큰 거죠. SMR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DLENC, SK이노베이션 등과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또 현대건설 관련해서 오늘 소식 들으셨을까요? 영국의 첫 SMR 최종 입찰 후보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또 원전주들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이어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슈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저희가 살펴보셨는데요. 좀 투자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전장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오후장 대응 전략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마켓나우 3부 지금부터는 이데일리 온 파트너 정우영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우영 대표입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 또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제 미증시를 또 따라가지 못하고 예, 맞습니다. 등락 지금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전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오전장, 오후장 분위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앵커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주식이 뭔지 아십니까? 주식이란 좀 기회의 장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고요. 자,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여러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주식은 거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입니다. 자, 주식은 매매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식은요,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고 호가창이 있는 이유가 매수와 매도를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어째 보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모니터에다가 레이저를 아무리 쏜다 한들 종목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제일 강한 업종과 주도 섹터에 따라 가지고 교체 매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오늘 장도 약세, 요즘 장 우리나라 약세가 보이는데 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20년 동안 거의 비슷했고 요즘 시장이 약세 흐름을 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언제는 우리 시장이 그렇게 특별하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20년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 맞게끔 움직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마켓나임 3부는요, 여러분들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매일같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주식에 진심인 분들은요, 끝까지 매일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오늘 캔들을 보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시작과 동시에 이 강세 출발했습니다. 0.49, 0.41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시속 게임이 좀 있었는데 반대로 어제 이 반도체 업종에 관련돼 있는 반도체 소부장의 종목들은 갭상승의 연봉, 반대로 어제 약세 흐름을 보였었던 바이오는 개파락의 양봉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이 흐름이 양쪽 반도체와 바이오의 양쪽 흐름이 나오는 반면에 중간에 있는 이 2차 전지는 보합권 출발 이후에 약세 흐름, 자, 이 많은 물량들이 이 외국인들의 이 대량의 매도를 인해 가지고 시속 게임 하고 있는 도중에 2차 전지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자, 오늘 시장은 코스닥은 좀 약세 흐름을 끝까지 밀어내다가 조금 전에 한 12시가 넘어 가지고 이 저점이 어느 정도 좀 형성이 좀 되었었죠. 자, 그러면 거래소와 코스닥은 어떻게 좀 틀려진 양 방향이 움직이는지 자, 오늘 이 지금 캔들을 보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코스피는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세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강세 흐름을 따라 가지고 자, 오늘 꼬리를 달면서 지금 망치, 자, 음봉의 망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장중에는 아찔하게 이 지금 꼬리 물량 아찔하게 한 0.8 정도 음봉이 좀 나오고 있다. 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추가적인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꼬리를 달면서 그래도 추세는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자, 반대로 코스닥이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사실상 출발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 0.41 출발의 분위기는 좋았는데 자, 이 반대로 2차 전지 쪽에서 대량의 매도 물량을 통해 가지고 장중에 아찔하게 0.91%까지도 밀렸다가 밑에 꼬리를 쭉 시가 대비입니다. 갭상승 음봉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5만 나와도 시가 대비 마이너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슬아슬한 날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3거래 연속 음봉에다가 오늘 갭상승 출발 이후에 음봉을 맞고 있는데 특히 오늘 종가 기준에서의 60일선 지지 캔들이 나와야지 내일 그리고 이번 주 흐름이 좀 깔끔하게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심은 이 반도체와 지금 현재 바이오에서 지금 꼬리 부분에서 힘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오늘 좀 나스닥 선물도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또 내일 우리나라 증시가 갭상승 출발한다면 코스닥도 5일선 위에서 출발하고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제일 중심인 이 바이오와 반도체의 상승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도 어느 정도 예견이 됩니다. 자, 이 방송 끝까지 보셔야지. 자, 그러면 내일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종가 배팅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꼼꼼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마감까지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바라보겠고요. 하루하루 이제 증시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는요, 이제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증시 현황을 한눈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확인해 보면서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데일리 핫스핀, 오늘 어떤 테마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실적 테마 안에서는 1등을 조선의 이름이 올리고 있습니다. 2등 SSD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3등 피부 미용. 1.97%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6등이 이제 반도체 장비, 7등도 반도체 설계 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온디바이스 쪽이죠.
단기 테마 안에서는 양자 암호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10.65%의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2등은 바이오입니다. 3등 또 우크라이나 재건이 차지하고 있네요. 단기 테마 안에서는 오늘 곡물, 사료가 7.29%의 상승세, 흑해 곡물 이런 항로를 틀어 막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 이야기죠. 이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등은 CBDC 5.65%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저희 또 마지막으로 업종 상위 안에서는 이 실적 테마와 같습니다. 1등이 조선 3%대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2등이 온라인 플랫폼, 3등 바이오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저희 좀 이데일리 스핀 통해서 현황들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제 데일리 핫스핀 통해서 하나씩 파트너님과 함께 저희가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실적 테마입니다. 피부 미용이고요. 휴젤이 메디톡스와의 2년째 이어오던 보툴리눔 톡신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피부 미용 쪽에 전반적으로 온기가 돌고 있고요. 수출 쪽에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장기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양자암호입니다. 양자암호 테마주들 오늘 오르는 이유는 SK텔레콤이 이제 하이브리드형 양자암호 제품을 출시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긍정적인 기후를 받아갑니다. 단기 테마 곡물 사료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 공격을 재개하는 등의 이제 흑해 곡물 항로를 틀어 막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곡물주들도 움직이고요. 업종 상위는 조선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선박 수주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국내 조선사가 이제 컨테이너나 탱크를 수주하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저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일단 실적 테마부터 저희 살펴볼 텐데요. 피부 미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부 미용. 우리 라이 앵커님은 피부가 네. 좋아가지고 이제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SSD 조선뿐만 아니라 오늘 반도체 종목들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저점을 향해서 저점을 딛고 좀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보고 계시는 이데일리 전광판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좀 특징적인 걸 좀 찾지 못하시나요? 제가 한 개 팁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수급 포착, 차트 포착 위에 상위에 있죠. 이 종목들은 칸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상승률에 따라 가지고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이 증시 전광판 맵은요. 시가총액 대비 칸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데일리 스핀 마켓나우 3부뿐만 아니라 장초 방송, 시초가 방송 그리고 종가 방송까지 우리 이데일리 TV, 이데일리 방송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프로그램도 모두 다 개편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시기에 도움을 받으시기에 아주 적합한 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적 테마에서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의 종목들 중에서 저는 오늘 피부 미용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휴젤입니다. 자, 휴젤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보톨렉스 보톨리는 보툴리눔 톡신 쪽의 우리 최강자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휴젤은 미국의 보톡스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통해 가지고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가지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만 해도 외국인이 매수가 좀 들어오다가 매도로 전환시켰지만은 그 힘은 지금 빠지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 대량으로 좀 들어오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29만 3천 원 자리에서 지금 현재 이 시간대 매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망치를 만들면서 전고점의 매물을 소화시키는 지금 현재 이 거래량이 실리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만 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오늘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식은요. 거래량이 바뀌면서 이 손바뀜이 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는 이 양음양 패턴이라고 초반에 볼 수 있는 장대 양봉부터 주식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배팅으로 아주 적합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파마 리서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리쥬란이라고 있는데 저는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저 주변에 이 아시는 지인분들에게 좀 물어보는데 엄청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이 아픔도 참아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자, 그만큼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상향 패턴이 거의 6개월, 7개월 동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게 되면 실적이죠. 저는 모든 주식의 접근은 영업이익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단호히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영업이익이 좋으면 많이 올라가나요? 네. 그 이상이 뭐냐면 영업이익의 볼륨이 매년 30% 이상 성장하는 회사는 고속 성장하는 회사고, 그 회사는 잠깐의 2, 3개월간의 박스간의 이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달을 정배로 만들어서 추세 우상향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단호히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리쥬란의 성장이 힘입어 이익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익 성장이 얼마나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보시면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YY 기준으로 쭉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이게 영업이익인데, 자, 2021년도에 540억, 2022년도에 670억, 그리고 2023년도에 930억, 그리고 올해 1,240억, 1,400억 가까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매년 30%에서 40% 고속 성장하는 종목 회사가 어떻게 이 주가가 미끄러지겠습니까? 추세 우상향이 나고 있고요. 지금 가지런히 이제 견고하게 캔들을 끌고 올라가는 기관과 외국인의 이 수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5일선 매매로 쭉 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테마 피부 미용에 대한 진단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휴젤과 파마 리서치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정우현 멘토님의 저희 의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자암호입니다. 네. 파트너님, 이 양자암호 오늘 뭐 SK텔레콤에서 좀 이슈가 들려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자, 파트너님입니까? 네. 아니, 멘토님입니까? 파트너님. 예, 맞습니다. 네. 저는 이데일리 파트너 정우영 대표라고 합니다. 네. 자, 양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 비슷한 이 테마가 움직였었죠. 자, 드론 테마, 방산 테마가 움직였는데 하루 이틀 연속성이 없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오늘 강한 시세를 내더라도요. 그 다음 날에 갭상승 음봉 아니면 개파락의 음봉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들고 온 이유가요. 오늘 시장이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 무엇보다도 오늘 단기성 테마들이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자,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매매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런 쪽의 섹터가 오늘 분위기가 움직이고 있는데 캔들만 확인하고 어떤 종목이 주도주고 부주도인지만 확인하고 갭상승이 음봉이 났을 때, 그리고 밑에 따라오는 이동평균선에서 기술적 패턴으로 보자라는 의견으로 먼저 들고 왔습니다. 매매가 아니라 매매 스윙이 아니라 단기적 관점인데 오늘이 아니라 내일 그리고 이틀 이후에 이 기술적 패턴에서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KCS입니다. 자, KCS는 오늘 상한가를 붙였습니다. KCS는 상한가를 붙였기 때문에 오늘 따라붙지 못하고요. 내일 갭상승 음봉에서 따라오는 이동평균선 하단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SKT 하이브리드형 암자 암호 상용화 소식을 통해 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붙인 첫 번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KCS가 주도주라는 생각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항상 양자암호 쪽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엑스게이트입니다. 자, 국내 SK텔레콤과 양자암호 통신 기반의 VPN을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양자암호 쪽에 특화되어 있는 테마의 주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종목이 내일 갭상승의 음봉이 나서 따라오는 이동평균선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음봉 자리 아니면 갭상승에서 지지 캔들이 나오는 자리에서 기술적 패턴에서 단기적 매매를 하자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테마는 양자암호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엑스게이트와 KCS 살펴주셨고요. 양자암호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좀 짧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의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테마입니다. 곡물 사료고요. 저희 단기 테마로 좀 집중해볼 수 있을까요?
정말 네. 이 곡물 테마, 사료 테마, 곡물 테마는 정말 이 시장 약세 흐름뿐만 아니라 지지적 리스크가 있을 네. 때 항상 단골 손님 같습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한가를 붙인 종목이 주도주라고 볼 수 있겠죠. 뭐든지 장중에 상한가를 붙이고 잔량이 쌓는 종목이 주도주이고 그 주도주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자, 부주도주 그리고 부부주도주 쫄따구까지 따라간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고려산업이 오늘 상한가를 붙였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내일 아침 갭상승이 얼마나 나냐에 따라 가지고 따라오는 종목들의 힘 강도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흑해 항구의 공습에 따른 사료주 강세 흐름에 따라 가지고 장중에 상한가를 붙였습니다. 자, 어느 정도 며칠 전부터 2주 전부터 이 김이 자, 징후는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자, 급등 이후에 급락 위로 이동 평균선 하반 부분에서 어제 자, 돌파인 캔들 이후에 오늘 상한가를 붙인 걸 보게 되면 그 전부터 이 좀 노리고 있었던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자,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도 2주 전부터 이 고려산업이 움직이는 행동과 같이 움직였는데 윗꼬리가 달리는 꼬리와 바디를 보게 되면 자, 고려산업보다도 힘은 좀 약하죠. 부주도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종가 기준에서 밀린다면 오히려 더 내일 고려산업이 갭상승 음봉에 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도 하방에서 따라오는 지지 캔들에서 기술적 패턴에서 매매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테마 안에서는 이제 고려산업이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는 모습이고요. 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자릿수 때 급등 보이고는 있지만 또 윗골이 달고 있기 때문에 종가까지 저희 흐름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테마 넘어가 볼게요. 오후장 주목해 볼 만한 이제 업종 상위 테마입니다. 조선이고요. 조선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조선 쪽은 제가 조선의 남자라고 네. 이제 자칭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부터 여러분들에게 내년에 최고 주도주는 조선이라는 말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좀 강의도 하고 이야기 드렸는데 큰 수익을 얻고 계시는 이 방송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조선 업종의 종목들이 동반적인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뭐 단순 오늘 뭐 암모니아뿐만 아니라 벌크선뿐만 아니라 국제유가 오르락 내리락 또 오르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여러분들 조선주가 없으면 롱플레이, 롱포지션의 매매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부가가치가 높은 이 선박을 선별 수주를 통해 가지고 2027년까지 독고가 찬 상황인데 어떻게 분기별로 약간의 이 역승장이 난다고 조선 쪽의 종목을 좀 매도 관점으로 보냐 아니라는 거죠. 긴 관점에서는 사실상 내년 상반기에도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더 높이 있을 것이니까요. 좀 긴 호흡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선 쪽은 꼭 한쪽에다가 여러분들 계좌에 담아 놔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첫 번째 종목 HD 조선해양입니다. 자, 대한민국 메인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이 암모니아선, 이 운반선 두 축 수주 소식과 함께 올해 이 수주는 벌써 자 123% 오늘 것까지 합쳐가지고 127%까지 이 수주가 모두 다 찼고요. 도코 같은 경우에도 2027년에서 8년까지 4, 5번까지 다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싼 건 안 받고 비싼 것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60일선, 21선 모두 다 골드코러스가 났고 특히나 어제 자리는 60일선, 21선 눌림목까지 잡혔기 때문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당연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매수 관점과 종가 베팅뿐만 아니라 분할 매수로 내년까지 들고 가실 분들은 이 물량을 좀 실어서 준비해 주시길 좀 바라겠고요. 두 번째 봐야 되는 종목은 자,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다른 벌커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아니면 좀 지금 LNG 까지도 좀 약했지만은 지금 현재 약한 모습은 말 그대로 어째 보면 좀 이자 비용이 좀 더 많이 나가가지고 좀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FLNG의 이 하반기 수주 소식이 한 11월이나 12월 달에 만약에 선전보가 들리는 이 포지션을 보인다면 LNG선의 공 한 6대에서 10대까지 수주할 수 있는 만큼 수주가 크거든요. 한 대당 2조에서 4조 가까이 되는 모잠비크의 이 FLNG선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으로 봐주셔도 되고 4분기가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 1, 2월 달에는 좀 들릴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문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요. 더 이상 하방보다도 상방이 더욱더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주 점유율 회복뿐만 아니라 성과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이 3분기는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4분기를 기대해 주시면서 조금 긴 관점에서 플레이를 하자, 매매를 하자는 관점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조선 쪽은 수주 소식에 움직이네요. 오늘 HD 현대중공업에서 수주 소식 좀 전한 바가 있는데요. 조선은 좀 장기적으로 길게 보자라는 파트너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이데일리 스핀 이제 활용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 여러분들에게 이데일리 스핀의 이 전광판 하고요. 조금 전에 차트를 보면서 옆에 하단 이 왼쪽 부분에 이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주식 잘하는 사람은요, 말 그대로 장중에 빨리빨리 분석을 하고요. 현재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확인하고 그 회사 영업이익 확인하고 현재 캔들이 매수의 관점인지 매도의 관점인지 확인하고 잽을 치면서 슬슬 접근을 합니다. 잽을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대량의 매수는 안 됩니다. 모든 주식은 분할 매수 하시기 전에 한 주, 두 주뿐만 아니라 소량으로 그 종목을 사야지 그 종목에 대한 관심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하냐? 제일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정배열 초입 골드크로스, 첫 골드크로스가 나오는 종목만 본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주식을 접근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들이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저와 함께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이데일리 스핀의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모바일과 PC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데일리 홈페이지까지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자림입니다. 수익으로 증명하겠다.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챌린지는 조금 다르죠. 눈으로, 숫자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5주 연속 성공, 이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때까지 누적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192%에 달했습니다. 옆에 화면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주간 기준으로 목표 수익률이 사실 원래는 13%였습니다. 그런데 평균을 내보니까 거의 40%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몇 배에 달하는 수치인 거죠. 장기 포트 역시나 잘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종목 들어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매일같이 앞으로도 2가지 종목씩 매일 편입을 해드리니까요. 어떤 종목들로 우리 시장 함께 헤쳐나가면 좋을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장을 기준으로 시장은 지지부진합니다. 양지수 모두 강보합권 수준을 지켜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큰 움직임이 없을 때에도 저희 챌린지는 수익률이 잘 가고 있습니다. 바로 챌린지 수익률 현황 공개하시죠. 네, 4가지 종목들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SK바이오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SK바이오팜에 대해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도 들어오고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현재는 4%대 강세, 52주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 파트너님께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차트나 캔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부분을 직접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이데일리 스핀에서 차트 점수를 보시면 되는데요. 80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SK바이오팜의 차트 점수가 무려 95점에 달한다는 점. 그런데 대웅제약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이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보고 그 이후에 판단을 내리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여전히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 대웅제약에 대한 리뷰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진행을 해드리고요. 또 어제 새롭게 편입된 2가지 종목들입니다. 일단 퓨처캠부터 보겠습니다. 이 퓨처캠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방사성 의약품 시장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도 전립선 암 치료제 FC705가 이번 주 유럽 핵의학회에서 중간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요. 팔로우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퓨처캠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4일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마찬가지로 경신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제 파트너님께서 이 종목이 차트로 포착된 종목이라고 했고요. 현재 수익률은 5.78%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프릴 바이오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들고 오신 4가지 종목들이 모두 제약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내에서도 기술 이전, 마일스톤 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특히나 집중해야 한다라는 전략을 제시해주고 계신데요.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딱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수익률로 잘 증명이 돼가고 있죠. 수익률을 현재 6%가량 챙겨가고 있는데요. 이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예견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4가지 수익률을 모두 합해보니까요. 현재 하단에 나와 있죠. 누적 수익률이 무려 22%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누적 수익률이 조기로 조금 목표치를 넘어서다 보니까 이 22%가 좀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안심하기가 이릅니다. 여러 가지 연수들이 이번 주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22%를 훌쩍 뛰어넘는 수익률 그리고 또 새로운 종목들 어떤 종목들 발굴해볼지 계속 저희 챌린지 이번 주 계속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익률 단비를 내려줄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나와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어제 신규로 편입한 2가지 종목도 수익 중이고요. 또 이 거래일 만에 20%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요일인데 벌써 주간 수익률 이제 13% 훌쩍 넘어가고 있거든요. 저희 한 종목씩 종목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수익률이 상당하십니다. 이제 SK 바이오팜부터 저희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들 주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식은 매매이고요. 그리고 자, 여러분 매매입니다. 거래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매매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해야 된다.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교체 매매입니다. 여러분들 올라가는 종목을 잘라서 오히려 더 이 화근을 양봉을 던지고 음봉을 들고 있습니다. 어째 보면 여러분들 주식을 볼 때 대부분이 손실이 큰 종목들이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못 끊어냅니다.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알려준 종목을 꼭 여러분들 포트에 담을 수 있게끔 좀 이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있는 QR 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자, 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을 또 만들어놨고요. 눈으로 직접 숫자를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 실력을 좀 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저는요, 저는 끝나고 나서 저도 이 업계 정권 방송뿐만 아니라 많은 이 방송을 저녁 때 모니터를 합니다. 저는 매일 적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을 시장 보고 있는지 어떤 종목으로 접근하고 잘 적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저뿐만 아니라 이데일리 전문가 그리고 다른 방송 모두 다 메모로 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수익률을 좀 확인해 보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데일리 3부 정 파트너 정 대표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SK 바이오팜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캔들을 읽었습니다. 양음량이 나올 수 있는 징검다리 캔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좋은 캔들이 나왔습니다. 전 고점을 넘기 위해서는 큰 손들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은 포지션을 취합니다. 어떠냐? 갭을 띄운 다음에 소화를 시킵니다. 말 그대로 한 번에 뚫게 되면 돈이 100억이 든다면 징검다리, 다리를 만들고 징검다리를 만든다면 3, 40억 가지고도 그 다음 날에 매물을 없이도 올릴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든다는 뜻이죠. 양음양 패턴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급등주 패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분간 다음 주까지 꾸준히 우상향 패턴과 함께 자, 여기서 평균 한 10% 이상은 더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양봉을 내지 않으면 사실상 이 방향이 결정되지 않으면 이 자리는 윗꼬리가 달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방송의 룰 때문에 끌고 가되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던져도 됩니다. 수익이 나셨으면 던지고 5일선에서 따라오는 이동평균선에서 지지 캔들뿐만 아니라 양봉이 나는 걸 보고 매도 후 재매수 전략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종가 기준에서 결정하셔야 되고요. 3시 15분에 영망치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과감하게 던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퓨처캠입니다. 퓨처캠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징검다리가 나왔고요. 어제 망치였습니다.
이 망치가 나온다는 것은 종가 기준을 다 끌어올렸다는 뜻이고요. 조금 전 이 오늘 시장을 읽어드릴 때 아침에 이 반도체는 갭상승이 연봉, 그리고 바이오는 개파락이 양봉인데 그 뚜렷하게 표현이 났던 이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작과 동시에 약세 출발, 개파락의 양봉이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 출발 가능합니다. 왜? 앞전의 매물을 모두 다 개파락의 음봉에서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일 갭을 띄우려고 그러는 물량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끌고 가시고 이 들고 계시는 분들은 내일 갭상승 났을 때 1%에서 2%의 갭상승 났을 때 매도 후 재매수 기준은 밑에 꼬리라든지 장중에 바디 음봉이 없고 단봉으로 움직였을 때 재매수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자, 에이프릴 바이오가는 어제 제가 유한양행 설명까지도 해드리면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차트는요,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접근할 줄 아는데 이거는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매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 매매라는 게 있어요. 5일선이라는 거는 5일선에 받쳐놓고 밑에 수렴을 단다라고 볼 수 있는데 5일선에 따라가면서 관리자 패턴으로 붙었습니다. 자, 말 그대로 5일선만 오게 되면 누군가가 사다 들여서 종가의 양봉과 음봉이지만은 시초가를 지키려고 하는 물량이 들어온다는 것은 누군가가 진입을 해서 종가 관리뿐만 아니라 그 종목의 변동성을 줄여놓고 큰 슈팅을 내기 위한 종목 볼 수 있는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현재 자리는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25,000원 자리를 계속 매물 소화를 위아래 꼬리를 달면서 종가 관리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지금 누군가는 지금 쓸어 모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상태로 며칠만 더 가게 되면 지수 이 장중 바이오에 큰 물량이 들어왔을 때 등달아 가지고 에이프릴 바이오가 장대 양봉으로 한 번 더 수익을 크게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리뷰이고요. 이 밑에 보면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로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 소통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정원장이 선택하고 있는 종목 발굴을 하고 있는 이 종목들을 어떤 이 방법과 어떤 이 관점에서 진입을 하고 주도주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상세하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313 챌린지 4가지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대웅제약은 이제 수익 실현 해보시라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더 끌고 가도 된다라는 저희가 대응 전략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그럼 이제 오늘 챌린지에 새롭게 편입할 그런 종목들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두 종목 먼저 알려드리고 천천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목입니다. 3일제약과 한화엔진입니다. 자, 두 종목 모두 다 추세가 가파르게 좀 살아있고요. 특히 공통점이 뭐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쌍끌이로 들어온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의 볼륨 자체가 아주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자, 이 색깔은 틀리지만은 두 종목 모두 다 영업이익의 볼륨이 아주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두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3일제약입니다. 자, 3일제약 설명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메모 하나 하시라고 좀 메모 하나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급제상 5법칙이라고 제가 예전에 이 강의했을 때 많은 분들한테 강의했을 때 있는데, 급등주는요 재료가 커야 되고요. 그리고 상한가여야 됩니다. 활 쏘기 이론 하나 알려드리면요. 활은 오히려 더 멀리 쏘게 되면 점수가 높지만은요, 확률이 적습니다. 많이 빠진 종목을 언젠가는 올라갈 거라는 생각으로 인해 바닥에 있는 종목, 저평가, 낙폭가대 종목을 여러분들은 귀가 솔깃하면서 들릴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실패를 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계좌 깡통 찹니다. 자, 그런 종목도 그런 이야기로, 달콤한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전문가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추세가 살아 있어야 되고요. 주도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활쏘기 이론이라 그랬는데 멀리서 쏘지 마시고요. 가까이에 쏘셔가지고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비싸게 줘서 더 비싸게 판다는 생각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과 추세를 따라다니면서
익절은 답이다라는 관점에서 수익의 확률을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3일 제약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 제약은요, 상반기 매출이 1,086억의 사상 최대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43%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2,000억 고지를 앞두고 있고 저만제 CMO의 성장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얼마 전이었습니다. 대만의 포머사와 글로벌 CMO 계약의 체결 성공과 함께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CMO 시장에 드디어 이 저만제 CMO 시장에 첫 발을 내딛고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도 두세 건의 이 CMO 저만제 CMO 계약이 있을 거라는 소문과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너무 저렴하죠. 3,800억밖에 안 됐는데 글로벌 시장의 CMO의 이 저만제 CMO의 글로벌 탑 5가 좀 될 수 있는 모습과 함께 시가총액 3,800억밖에 안 합니다. 너무 저렴하고 애교스러운 종목. 이 3일 제약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말 좋습니다. 양음량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 전이었습니다. 10월 11일 날 영망치 양봉이 나왔을 때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종목 3일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복수열정 같은 종목이죠. 장중에 너무 갑자기 좀 밀려가지고 손절가를 터치를 하다 보니 장중에 이 급등의 이 시세를 못 먹고 여러분들 못 알려드리고 있는데 방송을 통해 가지고 들고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종가 관리가 되는 영망치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바뀜이 끝났고요. 오히려 더 이 앞으로의 이 5일선 패턴에서의 끌고 가려는 물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제 단봉에 양봉이 나오고 오늘 그 양봉을 먹고 그리고 캔들 15개 앞에를 모두 다 소화시키는 오늘 바디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캔들을 모두 다 소화를 됐다는 뜻이겠죠. 현재 양봉이 있기 때문에 소화를 못하면 영망치 음봉이라든지 셀음봉이 나와야 되는데 양봉은 모두 다 소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5일선 패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번 주에 이 히든 종목으로 좀 보고 들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19,700원, 손절가는 15,000원 포트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화엔진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조선의 남자, 조선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좀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엔진 쪽을 봐야죠. 당연히 엔진 쪽을 봐야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되고요. 중국이 수주가 올라오든 우리나라에 올라오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 엔진은 중국도 팔아먹고 우리나라도 팔아먹고 전 세계 3위입니다. 말 그대로 중국 중소형 엔진, LNG 선의 이 엔진은 대부분이 이제 하나 엔진 걸 쓴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수주가 올해 꽉꽉 차 있는 상태이고 특히나 올해 4분기 수주가 대박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전고점에 매물을 먹는 소화하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패턴은 3분기는 이 QOQ 기준으로는 약간 미끄러지나 YY 기준으로는 대폭의 성장이고요. 오히려 더 이번에 4분기에 정말 좋습니다. 오늘 4분기를 좀 기대해 주시는 물량을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이 1313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간의 또 수익률 제시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흐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중연료 선박 이중연료 선박 발주세 대비 엔진 납품 지연으로 수혜가 전망되고 있고요. 친환경 선박 발주 수요 증가로 엔진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소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로 K 선박의 엔진의 낙수 효과가 달 수 있는 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질을 잠잡는 하나 엔진이 오늘 전고점을 먹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오늘 장대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되기 때문에 포트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전고점에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포트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313 챌린지에 이제 신규로 편입해볼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하나엔진과 저희 또 두 가지 종목 3일 제약까지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 또 13%의 주간 수익률 끝까지 유지를 해볼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오늘 또 이제 공개 방송 진행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숫자로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남들처럼 끝나고 나서 말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뭐가 좋다 어둘려서 돌려가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게 더 필요하신가요?
필요합니다. 뭐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러면 저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수익이 잘 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시장을 접근하는데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용이한지 제가 QR로 찍고 들어오시든 아니면 잠시 후 이 끝나자마자 2시부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빨리 뛰어 올라가지고요. 정 원장과 함께 하는 정말 수익을 내는 트레이딩 스핀, 이데일리 스핀, 이데일리 스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보셨죠? 그러면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데일리와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데일리 방송뿐만 아니라 이데일리 스핀은요. 개인 투자자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방송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온 정우영 파트너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 내일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